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경영학부 김동윤입니다. 지금부터는 AI와 빅데이터 기술과 통신사의 접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의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빅데이터 기술 정의부터 시작해서 AI와 통신사 동향, 국내외 통신사의 AI 사례, 빅데이터와 통신사 동향, 국내외 통신사의 빅데이터 사례,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은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리며 기억, 지각, 이해, 학습, 연상, 추론 등 인간의 지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기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학문 또는 기술을 총칭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까지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통신사의 AI 기술의 접목의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스마트 알고리즘을 통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신사에서도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적합한 통신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연중무휴 접속 시대에 데이터 침해 및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통신사들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챗봇과 가상 에이전트입니다. 현재도 많은 통신사들은 AI로 구동되는 챗봇과 가상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들 잠재 고객에 대한 질의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 통신사의 AI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T는 AI 기술의 이용을 통해 육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디오북인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기 캐릭터와 AI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입니다. 오디오북 말고도 KT는 기가진이 핑크퐁 영어 따라 말하기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기 캐릭터와 AI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 따라 소리 익히기, 파닉스, 워드파워, 핑크퐁 퀴즈, 마더구스 4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엄선된 53개의 영어 동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 문장 단어를 따라 말하면 정답 유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 또는 문장의 발음 수준에 따라 피드백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플랫폼이 등장했고 통신사들은 더 발전되고 편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는 듯 보입니다. 서치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음성 제어를 제공하고 다중작업이 필요한 현대인의 모습에서 듣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KT는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비슷한 목표를 가진 또 다른 한국의 통신사 SKT의 AI 스피커 누구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에서 쇼핑, 교통정보에 이르는 최다 25가지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탑재하여 고객에게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음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앱을 직접 켜지 않고도 음악을 재생하거나 일정을 확인하는 등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대화가 많아질수록 디바이스가 음성을 잘 인식하고 정확히 반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슷하게 LG U+에서도 스피커 형태의 AI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LG U+는 네이버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 우리집 AI를 지원하는 신규 스피커 모델로 프렌즈 플러스 스피커에 인기 캐릭터인 미니언즈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미니언즈와 대화하기 기능입니다. 클로버 미니언 불러줘 라고 하면 이후 별도의 호출 없이 이름이 뭐야? 바나나 좋아해 등 원하는 대화를 스피커와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고객에게 미니언즈 캐릭터와 실제 대화하는 듯한 재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U+는 전국 2천여 개 매장에서 현장 영업사원들의 고객 응대를 돕는 AI 스피커 서비스 U+ 도우미를 선보였습니다. U+ 도우미는 LG U+의 AI 스피커 U+ 우리집 AI를 기반으로 한 매장 고객 응대 서비스입니다. 상품 서비스 안내부터 CS 업무 안내까지 가능하며 배웅 인사 및 음료 권류 같은 일상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AI 스피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스피커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엔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의미인 만물 인터넷으로 가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AI가 구현할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의 이룩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스마트홈의 기초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이 완벽하게 활용되어 커넥티드 카 등이 상용화된다면 정말 여러 디바이스 또는 콘텐츠 등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언급한 스마트홈, 커넥티드 카 등은 다른 조원분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통신사 AI 사례입니다. 통신사 AT&T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이라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전화로부터의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질 높은 보상보다 더 앞서 나간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술을 통해 전국의 통화금지 목록에 번호들을 포함해 매일 15억 건 이상의 통화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방 시스템을 통하여 AT&T는 수십억 건의 원치 않는 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통신사의 기본, 본질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만족의 질을 높이는 기술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미국의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AI 기술을 통하여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하여 소셜미디어, 채팅, 이메일, 문자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누적된 상호작용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는 것인데요. 덕분에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연중 무휴 플랫폼 사이를 오고 가는 정보들을 원활하게 얻을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신속하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 개인화 맞춤화는 조금 뒤 소개드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AI 기술을 통하여 빠르게 수집된 정보 또한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입니다. 보다폰은 오랜 대기시간, 불만족스러운 해상도 및 높은 이탈로 인해 고객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에 있어 빠른 서비스 처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IBM과 함께 챗봇 토비를 출시했습니다. 토비는 고객 지원, 일상적 대화, 학습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비를 통하여 대기 시간을 대폭 줄여 고객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봇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는 인력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입은 봇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방식으로 봇은 계속해 기능 향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비는 직원에게도 가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간단한 업무에서 복잡한 업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력으로 처리해야 했다면 현재는 고강도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통신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워라밸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유럽의 또 다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모비스타 홈, 스마트 와이파이, 셋톱박스 등의 여러 AI 기반 디지털 장치들을 연동시켜 사용하게끔 하여 고객이 락인될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은 집에 있는 디바이스와 회사에 있는 디바이스를 연동시켜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리빙 앱의 가치를 고객이 직접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빙 앱만을 통하여 통신사가 락인을 통한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통신사가 아닌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AI에서 가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웨이는 더 나은, 더 빠름을 추구하는 여러 제조사들과는 조금 다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제조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영역을 추월한 영역에서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AI 추적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린이의 시각장애 탐지는 전문의에게도 어렵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안구 추적 AI 기술을 이용한 트랙 AI를 이용하여 시각 기능 측정, 환자가 병리를 가질 잠재력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싱 이모션이라는 기술입니다. 화웨이의 하드웨어 화웨이 메이트 20의 후면 카메라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눈썹, 눈, 코 등을 포함한 주요 얼굴 특징을 인식하여 소리로 번역하여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의 감정을 볼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음악의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이건 역시 화웨이 출시 하드웨어인 화웨이 메이트 프로와 오로라의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 시스템을 결합하여 빛을 소리로 변형하여 음악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 멜로디를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이렇듯 화웨이는 다른 통신사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인들의 하드웨어 및 기존 기술과의 AI 기술 결합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하려는 듯 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술들은 공공적으로도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세계 통신사들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빅데이터와 통신사 사이의 관계의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르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척하기 위하여 많은 통신사들은 타겟팅과 개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확보 및 원활한 전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더 이전의 이야기로 가서 현재 왜 타겟팅과 개인화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상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의 확산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수신하고자 하는 정보, 사용자 정의 등이 개인의 계정이라는 것을 통해 오고 가게 되었고 개인화가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생활로의 전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의사소통과 학습, 거래 등이 웹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장치 및 다중연결의 적응성입니다. 개인용 기기의 소유권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과거에만 해도 전화부스, 극장, 지역센터 등이 전체 인구를 위해서 제공되었지만 현재는 최종 사용자의 경험 만족을 위하여 스마트 기기가 등장했고 기기 가입자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의 사용자 서비스가 재정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한국의 KT는 스타트업과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16개 센터와 협력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핵심 서비스는 5개 영역 기준의 데이터 융합인데요. 113TB에 해당하는 양의 데이터를 사람, 세대, 시간, 공간, 기업으로 가공해 128종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예측 서비스입니다. 덕분에 유동인구와 소비 데이터를 융합해 인구 유입 대비 지역별 판매 현황과 향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향후 여러 개인들, 기업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적 입지 추천 서비스인 유레카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원하는 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 상호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포 출점을 고민하는 개인에서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기획하는 지자체에 이르는 집단까지 모두가 활용하여 많은 가치를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자기 회사의 플랫폼에서 수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한 뒤 이를 통해 KT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SKT는 따복버스를 통하여 빅데이터 기술과 공공지자체의 협력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수단인데요. 파주시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발생했고 수익성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탓에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적었습니다. 2013년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버스 수요 예측 및 분석을 통해 따복버스의 시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SK텔레콤이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심지어 공익적인 활용을 함으로써 저변을 넓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빅데이터 허브가 있었습니다. 따복버스뿐만 아니라 배달업종 이용 분석, 치킨집 이용 분석, 영화관 이용 트렌드 등의 순위로 데이터 이용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이 빅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콤의 빅데이터 기술은 행정자치부 등 공공 빅데이터 분석 표준 모델의 기준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T의 빅데이터 허브는 빅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말 보다폰은 AI와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뉴런이라는 맞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뉴런은 보다폰의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친 실시간 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빠른 필요 정보 추출을 가능하게 하여 무엇보다 개인화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로 인해 개인화의 기준을 높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대역 트래픽의 급상승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라 용량을 할당하는 데 사용된 것이 그 사례입니다. 보다폰은 전 세계 데이터를 모두 구글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뉴런을 이용해서 전 세계 여러 사이트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 데이터 집합, 즉 데이터 옵션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효율적인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해지겠지만, 그러나 데이터 속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람들은 단일 클라우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통신사 텔레포니카와 중국의 통신사 하웨이가 응용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제품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제품 이름은 BDaaS,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네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빅데이터 제품 판매에 걸맞게 데이터 저장, 처리 및 분석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 단위로 이전시키기 위한 통합과 데이터의 질, 보안을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 마이너가 그것입니다. 이 제품의 이점은 주문한 고객이 데이터를 자체 배포할 수 있다는 것과 인프라에 구애받지 않아 다양한 환경에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대형 통신사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빅데이터 기술의 공공적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빅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여러 가지 매체들에 게시되면 그 문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코비드19에 매주 업데이트됨으로써 의료연구원, 의료진들이 업데이트되는 정보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기존 버라이즌의 기사 추천, 개인화 및 광고 타겟팅을 이용하여 코비드19 기사를 색인화하여 과다한 기사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막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에서의 고급 인력은 코드19 API,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의료연구원이 직접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T는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효율성과 고객 맞춤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컴프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 본사 타사가 만든 여러 가지 고객 중심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만이 생기기 전에 앞서 예측 분석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의 머신러닝 시스템입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기반 인텔리전스를 관리자가 이용하게끔 해주었습니다. 관리자는 빅데이터 기반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이상을 식별하고 문제 해결 여부를 파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통신사 라쿠텐은 데이터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목표 광고입니다.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사용자 인동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포인트 스크린인데요. 원리는 슈퍼포인트 스크린을 다운로드한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된 여러 가지 맞춤 상품 등 이동통신사이기 전에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었던 라쿠텐의 제품을 광고하고, 광고를 5초 이상 보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라쿠텐의 이동통신사 분야로의 진출은 통신사 고객으로부터의 수익과 연결될 라쿠텐 쇼핑몰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통신사와 AI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이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AI 분야에서 국내 개발은 스피커 등에 치우치는 등 해외의 사례들에 비해 기술 개발의 다양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 분야로의 투자를 하는 것이 통신사 시장에서의 경쟁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신사의 AI 기술 개발은 대부분 고객 확보, 상용화 목표 등으로 확실한 비행이 없습니다. 큰 적자를 부담하면서도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모델 창출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는 개발되는 기술들이 통신사의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그 적용은 의료, 사회, 법률 등으로 적용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더 높은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 활발한 M&A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통신사들은 수백만 명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들이고 이미 수집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들을 통해 통신사들은 고객에게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는 공공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으로의 투자는 큰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수집된 정보를 개방형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그 사례입니다. 플랫폼 형식이기에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아서 다른 기업에게 통신사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얻은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AI와 빅데이터 파트를 맡은 김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